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이어 법원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가 긴급 현안 질의를 펼쳤습니다. 여야 모두 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법원 소요 사태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법원의 형평성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고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통상 전략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오늘은 윤 대통령 구속 후폭풍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탄핵 정국에 비치는 파장을 짚어보고 여야 지지율 역전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과 분석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가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강력 규탄하면서도 발생 원인을 두고는 온도차를 나타냈는데요. 이 소식 김동길 오다인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시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한 건 없는지, 또 이런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법원의 형평성을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를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며 날선 각을 세웠습니다. 위증 교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불법 체포 운운하는 것은 저는 과격한 사람들에게 마치 불법인 것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해라라는 아주 부적절한 사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언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피해 규모가 6, 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전담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기한 흔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방은 다른 층이라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경비 소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더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부지법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을 배치했지만 시위자들의 난동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하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부추긴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뒤집어 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 훈방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이 말 때문에 폭동 가담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서부지법을 침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선동한 윤상현 의원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당을 그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온당치 않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제 소요 사태로 중상 7명을 포함해 51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불법 회기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와 법원 그리고 서울구치소 등의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선 부작용을 우려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국민의힘. 자유에 대한 확신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실현해 나가는데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공산주의 세력의 불법 남침에 맞서 싸우며 피로 맺어진 혈명입니다. 70여 년간 대한민국 번영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한 대체 불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부과, 전기차 구매자 세액공제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해 주요국들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국회도 협치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외교 안보 전략을 강조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태세를 구축한다는 정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같은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 체포만 외치고 상법 개정안과 지역사랑 상품권 법안으로 경제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민생 경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특별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처리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적 정치 불확실성을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은행 연합회와 만나 민생 경제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매진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대표는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 침체와 고용 한파가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며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은행연합 회장과 은행장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금융약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만큼 금융사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기업들의 어려움도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해결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 관련 개정안도 민생 입법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여론조사 검증과 제도 개선 관련 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당에 유리하지 않게 나온 상황에서 당력을 집중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최근 여론조사상 보수 지지층 결집이 실제보다 과표집된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중도층 표심 잡기가 관건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일어난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을 다룬 국회 상임위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가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도 잇따라 열렸고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죠.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입 폭력 사태, 이 경찰과 법원을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네. 오전 대법원에서 긴급 대법관 회의도 열렸는데 대법관들은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라는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형원 법원 행정처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상임위에서 모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이 영상을 보면서 경찰이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자 정 위원장이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이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지만 무조건 폭도로 낙인 찍고 엄벌에 처하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경찰은 주말 양일간 불법 행위로 총 86명을 검거해서 조사 중이고 이 경찰 부상자는 중상 7명을 포함해 총 5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야는 현재 폭력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규탄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 다만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 이 책임 소재를 두고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 지지자 선동에 국민의힘 책임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도 문제 삼고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면서 법치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이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에는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가담자뿐 아니라 배후 세력과 선동 세력까지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과 긴급 현안 질의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위대 훈방 발언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여야의 책임 공방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이제 최초인데 앞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영장부터 구치소 수감까지 이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 이 15자로 구성된 영장 발부 사유를 두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국민 모두가 납득할 구속 사유를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실상 관저의 유폐 상태였던 대통령이 무슨 수로 이 증거를 인멸하냐고도 했는데요. 이 야당과 수사기관, 사법부 모두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각각 체포 적부심, 이의 신청 그리고 기피 신청 등 절차상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구속 적부심이나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앞서 신청한 체포 적부심도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된 데다 이 기소
기소 전 보석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탄핵심판도 동시에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라서 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그렇군요. 지난 2023년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이 신청을 받아들인 전례가 있는데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구속된 피고인 재판은 6개월 내 선고가 대부분이고 이 헌재는 앞서 신속한 재판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이 퇴임하는 이 4월 초까지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한 공개적 반응은 이제 자제하면서 민생 행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구속 관련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법원 난동 사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다만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의 법치가 죽고 이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브리핑만 나왔는데요. 이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실 뒷배경 천도 이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요. 이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거치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성장 등 경제 행보를 위한 결의를 담아 바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오늘 2차 민생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이 지역화폐법 등 10개 법안 처리를 약속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의원들과 함께 6개 시중 은행장을 만나 민생경제회복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를 챙기는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주 야당이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1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 조기 대관식의 걸림돌을 모조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특검에서 삭제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내 인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과 인권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인권의 가치로 보호받아야 할 일들을 철저히 소외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민주당 인권위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고민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기상 의원이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박홍배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개혁신당이 창당 1주년을 맞았지만 허은하 당대표 사퇴 등을 두고 내분이 이어졌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 의장에 대한 허 대표의 해임 인사는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은하 당대표는 천 원내대표가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 소환제 요청서를 가지고 회의에 입장하자 당원 소환제와 유권 해석은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주 전남 여행사 대표들과 지역 관광산업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 감소에 따른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선석현 광주광역시 관광협회 회장은 여객기 사고 이후 광주 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 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책적 필세 지원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월 2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인지수양 조항입니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지난 17일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또다시 거부권 재표결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했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가 안 됐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한 줄로 무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여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본인들이 뺐다고 주장하는 내란 선동에 관한 부분들, 그거는 저희 당과 저희 국민을 향한 것들이거든요. 인지 사건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던 걸 사실상 다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받아야 됩니다. 말로는 비상계엄 내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수사는 못하겠다라는 거란 뜻이고요.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으며 여당 의원들까지도 수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해당 수정안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낸 안과 같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또다시 특검의 공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죠. 최 대행은 앞서 내란특검법의 전제로 여야 합의를 강조해 왔었는데요. 여당은 제2요구권을 요청한 반면 야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누군가가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이러면은 관련 사건 인지로 얼마든지 내란 선전선동죄를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랍니다. 최상목 대행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입니다.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요.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최 대행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경호는 계속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대통령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게 됩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만큼 어느 선까지 경호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일고 있습니다. 구치소의 담장을 경계로 권한이 나눠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밖에선 경호처가, 안에선 교도관의 경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 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측은 현직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게끔 동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치소 밖에서 경호를 이어나가는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엔 호송차 주변을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직이 유효한 만큼 한남도 관저에 대한 경호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는데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통령 경호 체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 2부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뉴스로 많이 찾아뵀던 그 분들인데 네. 직접 두 분이 대면하시는 거는 오늘 처음이시라고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 방송에서는 많이 뵈서 네.
익숙합니다. 왠지. 근데 우리 안 대변인님은 지난 그 계엄 사태 과정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사진, 그래서 BBC가 선정한 올해의 인상적인 사진인가요? 거기에 그 찍힌 모습도 잘 봤고, 그렇게 또 선정이 그때 되셨군요. 보여줬던 아주 용감한 모습 잘 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뭐 저보다 더 용감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스피커의 대가 두 분을 모시고 첫 번째 이제 코너인데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열띤 또 토론 두 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볼까요? 오늘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선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의 내란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고, 국민의힘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하면서도 마녀 사냥이 아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오늘 그 오랜만에 나오신 안기령 대변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저도 영상들을 봤는데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이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을 해서 시설을 점거하고 뭐 물건을 부수고요. 그리고 뭐 경찰을 폭행하고 또 취재진을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던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무실을 뒤지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이 서부지법의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방화벽까지 작동을 시키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웠다고 하죠. 배후에는 그야말로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의 선동으로 무너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봅니다. 네. 현재 66명이 이제 구속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당 입장도 좀 들어볼까요? 현장에서 있었던 그 폭력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어떠한 형식의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자꾸 이 제2의 내란이다. 이 배후에는 국민의힘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현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막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뭐 어느 정당, 특정 정당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있고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분출하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배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는 건 곤란하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런 가운데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시위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분노의 원인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찰의 또 강경 대응도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폭력 시위에 이제 사실상 주범으로 여당을 이제 지목을 했고 훈방 발언을 했던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제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후와 선동 책임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논박으로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의 과잉 대응 탓으로 돌리면서 좀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폭도들에게 곧 석방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보수 그리고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상현 의원이 구해줄 것이다 이런 글과 댓글 등이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사태를 성전 그리고 폭도들을 십자군에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외신들마저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폭동이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경찰의 과잉 대응 운운하면서 폭도들을 두둔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대체 이렇게 폭도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보수의 가치 중에는 법치를 지키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법부를 향한 폭동을 감싸려고 한다니까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 남으려면 이 폭도들과 결별을 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윤상현 의원이 그 민주당의 이제 갈라치기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김재원 전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위에 십자군이다 또 이런 표현도 썼네요. 저는 김재원 전 최고가 했던 표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최고가 스스로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전체 맥락보다는 일부분에만 천착해서 그것이 우리 당이 이런 그 폭력 시위를 일삼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전체 맥락에서는요, 이 그동안 공권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민노총의 그 강경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른바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위에만 유독 그렇게 강경 진압에 나섰어야 하는 아쉬움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법의 집행, 특히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얘기한 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영세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식의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표출해달라고 했고요. 윤상현 의원 이야기도 좀 해보면 윤상현 의원이 예를 들어서 17명이 월당을 했는데 군방 조치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긴 어려운 거죠. 이건 이 인과성이 충분히 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 내에서의 제명 절차까지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간 반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상현 의원의 그 훈방 발언 때문에 그 이후 극우 그리고 보수 유튜브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훈방이 될 거다, 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권영세 위원장이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 오후에 나온 단독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그리고 이런 폭동을 옹호하고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사실은 뒤로는 아직 확인은 된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 뒤로는 독려하고 감싸주고 옹호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유튜버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주체가 어딘가요? 민주당 아닌가요? 그리고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그 내란 선동 혐의가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 상에서는 다양한 의견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근거가 돼야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다 내란 혐의가 있다. 이렇게 고발부터 해놓고 나오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명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 당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번에 무한 곱창 김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무한 곱창 김을 선물한 것도 이번에 제주 항공 참사로 인한 무안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선물을 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쟁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유튜버들에게 대대적으로 선물을 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더 행동을 조심해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선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발에 연대하는 의미라고 밝혔던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고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번 그 폭력 사태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유튜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그 선물을 보냈다는 유튜버 분들이 이번 폭력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유튜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10분 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10분의 유튜버뿐만 아니라 뭐 우리 당의 조직위원장이라든가 네. 당에 공헌하고 헌신했던 분들에게 대한 선물이지 특정인들을 위한 선물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그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영장의 형평성을 놓고도 이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형평성 이야기 같은데요. 단지 증거 인멸 우려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 법 앞에 평등 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법 앞에 평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5개 재판을 먼저 말씀하시죠. 정광재 대변인. 네. 만고불변의 진리는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결국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권만 지나치게 과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받는 범죄 혐의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금 내란 혐의를 받는 거고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위증교사 또 하나는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는 이렇게 대단히 방어권을 극대화해서 보장해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것은 조금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예, 증거인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잣대의 그 형평이 맞지 않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정치를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하면서 끌고 들어오는데 물타기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만 해도 5개고요. 그리고 재판에 나간 날만 해도 80일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따지면 800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오라고 할 때 거부했습니까? 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에 붙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야말로 물타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된 것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획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운운하면서 뭔가 동치를 하려고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저에서 버티지 않았습니까? 경호처를 사병화시켜서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이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타이틀만 야당 대표지 이른바 여의도 대통령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어쩌면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에서도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지 않고 어떻게 한국 정치를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은 분이 야당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법 앞에 평등해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치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야말로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그 노선 변경 특혜 의혹, 학력 위조, 경력 위조, 논문 표절,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제대로 수사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목적이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 그 다음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이 오늘도 공수처 조사에 이제 불응한 상황이고 공수처가 이제 오늘 오후에 강제 구인을 이제 검토하는 상황에서 서울구치소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검사 1명, 수사관 3명을 이제 대동해서 이 자리에서 현장 조사 아니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제 변호인 외에 접견도 이제 금지가 된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방어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지지층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옥중 메시지까지 내고 있는 상황. 분노는 이해하지만 평화적으로 표현해 달라 이런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 정당한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처음부터 제기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가족들과의 이 면담까지도 불허하는 것은 공수처가 조금 좀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뭐 증거인멸과 같은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군경지휘부 10명이 모두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렇게 뭐 엄격하게 공수처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행될 만큼의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죠. 네, 묵비권은 이제 방어권 차원이고 김건희 여사 이제 가중 면회 금지는 과도하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에 비하면 과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지 않고요. 뭐 공수처의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아니라도 뭐 검찰의 조사에는 경찰의 조사에는 잘 응할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재에 나가서 뭐 계엄의 합법, 불법 이건 판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사에는 불응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무너졌다, 끝까지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제2의, 제3의 계엄을 획책하려는 의도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 다음 이슈가 이제 최근에 여야가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여론조사 부분인데 지난주, 이번 주 한 3개 정도 여론조사에서 NBS, 갤럽, 리얼미터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이제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상찮은 이제 보수 결집에 여당 반응이 이제 좀 속내가 좀 복잡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고 여론조사 대응기구 그러니까 여론조사 검증조사단을 이제 민주당이 발족했고 과표집됐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역시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론조사의 상으로
이렇게 정당 지지율에 그 역전되는 이런 상황, 민주당은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여론조사들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광장에서 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보수가 극도로 결집한 보수 과표집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착신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또 고문님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겸손하게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전국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제 여론의 방향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기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이 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왜곡 조작에 대한 검증과 또 검증 결과 의심되거나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최근에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 여론조사의 왜곡의 취약성 그리고 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개선 과정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표집됐다. 네, 네. 민주당 입장이네요. 과표집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한다면 정말 저희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과표집됐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겸허히. 과표집은 된 것 같지만 아마, 그래도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표집됐다라는 말은 이제 보수층이 많이 이제 그 설문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특정 시점에 어떤 개인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느냐,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느냐,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느냐, 특정 시점만 딱 단면을 잘라서 그때 여론이 이것 때문에 왜곡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건 추세라는 거를 보는데,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은 현재 이 결과는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폭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맡기게 됐을 때 대한민국이 감내할 수 있는가? 이런 위기감을 집단 지성 차원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들만 말씀드리자면 보수의 결집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보인 과정에서 폭주하는 과정을 보고 보수 당연히 결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부를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있을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고 행정부까지 맡게 됐었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가졌을 때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전 조기 대선이 된다면 이런 그 우려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민주당에도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여야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대단한 빅 스피커 두 분을 모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늘 겨울인데 뜨거워졌습니다.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두 분 한 말씀씩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정치 양극화 문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있었던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나 이런 것들도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첫 번째 시간 아주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